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유아 발달, 오늘은 사회정서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차를 살펴보시면 정서와 기질 발달, 그리고 애착 발달, 자아 발달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늘 애착이라는 단어, 그리고 기질 발달, 기질이라는 단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역시 자아 또한 중요한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키워드는 기질, 애착, 자아 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사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학습 목표가 달라지기도 하죠. 그래서 한번 학습 목표를 살펴보시면 영아의 정서 발달을 이해할 수 있다. 영아의 정서 표현의 발달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또 애착 개념을 이해하고 애착 유형을 설명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아의 자아 발달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서와 기질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아는 태어나는 순간 기본 정서를 갖고 태어납니다. 또 이를 통해 흥미, 고통, 만족 등을 표현을 하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정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자라면서 점차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게 되죠. 영아기에는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적절한 정서 표현 그리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고요. 유아기에는 교사나 또래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정서 표현이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자신만의 기질이 있습니다. 이는 주 양육자와의 양육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같은 기질의 영아라 하더라도 주 양육자의 특성 또 양육 방식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부모 교육에서 반드시 참고해야 될 부분인 거죠. 즉 우리가 부모가 주 양육자가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타고난 기질이 좀 까다롭더라도 그 아이가 잘 안정적 환경에서 자란다면 이 아이가 보다 더 좋은 발달을 이룰 수 있다라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죠. 또 이러한 것은 성인기 성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타고난 기질에 대한 적절한 주 양육자의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주 양육자가 양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의 성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예를 들면 아이가 굉장히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예요. 그래서 좀 짜증도 잘 내고 굉장히 예민한 부분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엄마 또는 주양육자가 이 아이를 잘 케어를 해줘서 이 아이가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 까다로운 아이도 괜찮은 성질 그리고 좀 온화한 성질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양육자가 아이의 기질을 파악을 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돌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까지 이제 연결될 수가 있겠네요. 애착은 영아와 어머니 간의 유대관계의 특성을 설명하고 최초로 사용한 개념입니다. 여기서 애착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별표 또는 네모표를 하셔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영아와 어머니 간의 유대관계 이것을 애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력. 즉 애착이라고 하면 영아와 주 양육자의 유대적인 특성인데 이것은 가까운 사람과 연결되게 하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정서적 결속력을 우리가 애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애착은 영아가 태어날 때부터 하는 다양한 행동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뭐 울기, 빨기, 미소 짓기, 매달리기, 따르기 등 이러한 행동들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부모에게 애착되도록 동기화되어 있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서와 기질 발달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정서입니다. 정서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의 행동에 작용을 하고 일생 동안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영아기의 정서는 청년이나 성인에 비해서 굉장히 변환적이고 일시적이고 강렬하고 폭발적입니다. 대체로 2세가 끝날 무렵까지 성인에게서 볼 수 없는 거의 모든 정서가 나타나는 게 이 시기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인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표현 방식이 세련되어져 가지만 기본이 되는 정서의 발현은 바로 이 영아기에 완성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정서의 분화 그리고 발달이 일찍 이루어지므로 성격 발달의 기저로서 정서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아기의 정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죠. 정서의 분화, 발달이 일찍 이루어지고 이 모든 것이 성격 발달의 기저로서 굉장히 정서 발달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서 표현의 발달로 넘어가서요. 첫 번째로 1차 정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영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타내는 기본 정서는 매우 강렬하고 미분화, 아직 분화가 되기 전인 상태인 거죠. 미분화된 흥분 상태이고요. 이후 쾌 감정,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보다는 불쾌 감정이 보다 더 일찍 분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미분화된 정서인 감정이 쾌와 불쾌로 나뉘어지면서 생후 3 내지 4개월이 되면 더 분화되고 쾌 감정에서 득의를 하고 기쁨, 애정 등등등 다양한 세분화된 발달이 일어납니다. 또 불쾌 감정에서는 분노, 증오, 공포, 질투 등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요. 자, 이제 기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합니다. 영아는 출생 후에 베네짓이라고 해서 외부 자극과 관계없이 미소를 짓습니다. 즉 의미 없는 미소를 짓게 돼요. 그래서 베네짓은 영아가 졸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신경 생리학적인 반응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냥 생리학적 반응으로 기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아이가 기쁨의 표현을 자신 정말 나 기뻐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생리학적인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유혹 내지 10주가 지나야 사람의 얼굴에 반응을 하면서 사회적인 미소를 짓습니다. 이 사회적인 미소는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미소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기쁨은 생후 2 내지 3개월 표현되기 시작하는데요. 이 시기에 영아는 친숙한 사람의 모습이나 놀잇감을 보면서 또 신체적으로 안락감을 자신이 느낄 때 기쁨의 표현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생후 4개월에는 기분이 좋으면 큰 소리를 내서 웃고 6 내지 7개월이 되면 손발을 버둥대면서 웃기도 하죠. 9, 12개월경에는 친숙한 사람이 사라졌다 갑자기 나타나는 깍꿍놀이의 미소와 웃음을 보입니다. 자, 이세경에는 기쁜 감정을 표현을 해서 깡충깡충 뛸 수도 있고요. 박수를 치면서 즐거워도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의도적인 미소를 짓고 의사소통을 하면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로 넘어가 볼게요. 영아기의 분노는 영아 자신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더욱 빈번히 나타납니다. 분노가 싹트고 생후 3, 6개월쯤 되면 성난 소리로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또 약 4 내지 5개월 경이 됐으면 사람이 곁에 없거나 자신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뺏기거나 또 사회적 기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6개월경이 되면 자기 요구가 저지당할 때 분명하게 정확하게 분노를 나타내고 약 7 내지 8개월이 되면 큰 소리로 싫은 말을 하거나 꾸짖으며 분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만 2세경에 분노를 언어로 말로 그러니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내가 왜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도 아이들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엄마, 인형을 잃어버려서 슬퍼, 화가 나. 엄마가 나한테 대답을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노를 표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공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보존을 위한 기본적인 두려움의 대상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 나타나는 공포라는 것은 공포 낯가림 그리고 엄마와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에 의한 분리불안 등이 있는데요. 주로 8 내지 9개월에 나타난다라고 하고요. 15개월에 절정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 만 2세경이 되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라지는데 만 1세 미만의 영아
영화들은 큰 소리 혹은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 혹은 물체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인데요. 갑작스러운 움직임 그리고 너무 강렬한 불빛이라든지 아니면 고통과 연관된 어떤 사람 또는 사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포감을 갖죠. 또 낯선 사람, 낯선 물건 그리고 낯선 상황에 대해서도 공포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들은 사라지게 되고요. 또 새로운 공포의 대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 2세가 돼서야 비로소 영화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어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들은 1차 정서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기쁨, 분노, 공포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2차 정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차 정서는 영화의 인지 발달을 기본으로 18 내지 24개월경에 이제 분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분화되는 정서를 우리는 2차 정서라고 합니다. 2차 정서는 1차 정서보다 늦게 나타나죠. 그리고 자아 개념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인지 능력이 요구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자아의 인식이 2차 정서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2차 정서에는 당황, 죄책감, 수치심, 질투, 자긍심 등 다양한 부분들이 일어나는데 영화가 거울이나 사진으로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는 출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2차 정서는 자신을 먼저 인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능력까지 필요로 하는 것 여기에다가 밑줄을 하나 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 정서는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고 평가하는 능력까지가 포함된다라고 하는 부분 반드시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하는 행동을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좀 괴로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또는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해냈어. 그러면 자신이 굉장히 자랑스러워질 것이죠. 뭐 이러한 감정들인 거죠. 또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한번 보면 주스를 마룻바닥에 엎지른 2세의 영아가 당황하면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죄책감이 든 거죠. 또 어려운 퍼즐을 맞췄을 때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을 때 자랑스러움에 아주 큰 한박 웃음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렇게 2차 정서는 대부분 얼굴 표정 외에도 손톱을 깨물거나 고개를 숙이는 등의 신체 동작을 함께 수반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2차 정서는 1차 정서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보다 더 정교한 부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1차 정서보다는 늦게 나타나고 자아 개념이라는 것을 확립을 하고 나를 먼저 인식을 하고 자신의 행동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는 행동을 했을 때 그 순간에 느낀 어떤 죄책감, 수치심 뭐 이런 것들이 드는 거고 어려운 일을 했을 때는 그거에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까지 어떤 자신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행동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이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이러한 정서적인 것은 기쁨을 느꼈을 때는 웃는다거나 어떤 성취감을 들었을 때도 한박 웃음을 짓는다거나 또는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는 고개를 숙이고 얼굴이 이그러진다거나 한 어떤 신체적인 행동들을 함께 하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질인데요. 아까 시작할 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이 기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리가 필요한데 기질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 분명히 구분되는 어떤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의 개인차를 우리가 기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또 관찰 가능한 행동 방식으로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변화한다. 바로 이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 주 양육자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까지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질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는 학자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우리가 이제 살펴볼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기질의 구성 요소에 관한 견해가 학자마다 다양하고, 기질의 구성 요소는 기질을 평가하는 평가 척도의 하위 구성 차원, 그러니까 무엇이 기질이냐를 나누는 거죠. 내가 생각했을 때 기질은 이거야. 아니야. 내가 생각했을 때 기질은 이걸로 재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학자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 학자의 기질에서 사용된 평가 척도 혹은 면접에서 다루어지는 기질의 구성 차원들을 우리가 어느 학자는 이렇게 기질을 정리했구나, 어느 학자는 이렇게 정리했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건 뉴욕 종단 연구 모형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토마스와 체스가 3개월 된 영아 141명을 대상으로 아동기까지 관찰한 관찰법, 면접법, 다양한 심리검사 등을 적용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때 토마스와 체스는 9가지 기질 구성의 차원을 구분을 하였습니다. 자, 우리가 토마스와 체스의 뉴욕 종단 연구 모형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 하는데 9가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활동 수준, 리듬성 또는 규칙성, 접근 회피, 적응성, 반응력, 그리고 반응 강도, 기분 상태, 주의 산만, 그리고 주의 집중, 그리고 주의 집중 및 지속성, 이러한 요소로 나누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